있어요. 저 뒤에 보면.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등등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를 정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 행위는 이것은 완전 유효야, 완전 유효. 이따가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책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 대리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책에서는 지금 대리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대리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대리권이 어째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리가 효력이 생기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대리인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리행위가 완전 유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리권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대리권이 뭐냐 그런 얘기야. 대리권이.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대리권은 권자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권자 붙으면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이 의사표시 한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자격.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맨 밑에 85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권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이렇게만 동그라미 쳐놓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이 대리권은 권리든 권한이든 대리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우리 권한이든 권리든 발생 원인이, 권리나 권한의 발생 원인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하나는 의사표시 없는 경우. 그럼 의사표시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서 생기고,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를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6페이지 봤더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두 개 있죠.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는 임의 대리권,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 대리권. 그래서 갑이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을에게 부탁을 해. 그래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대리권을 준다.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 이렇게 하시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면 법정 대리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그래서 따라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두 가지 있다. 근데 우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 중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있죠? 부탁하는 것을 수권행위라고 그러거든.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임의대리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밑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중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대리권 수여행위라고 해서 수권행위라고 쓰여있죠. 그것만 아시면 돼. 수권행위에 의해서 임의대리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는데, 우리 약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은 임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법대 하자고 해야 임대 법대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밑에 봤더니 3번은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그게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바로 거기다 오른쪽에 메모 오시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에다가 대리권의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는 대리권의 존재, 여기다 가로해 놓고 쓰면 돼.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배우는 거야.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즉 대리인이 현명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 본인이 책임지려거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다는 거지.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했죠.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결정이 되는데,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명확한 경우.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고 있냐면, 오늘 또 변함없이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병에게 넘어가는, 원래는 을에게 넘어가는가 살펴봤는데, 지금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그래서 대리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서 병에게 넘어간다, 이걸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원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되는데, 시험은 갑은 대리인 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매도인이 갑이 되는 거고, 매수인이 을이 아니라 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 매매를 대리인이 한다 그 말이야. 대리인이.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이 갑의 대리인을 통해서 병이 계약을 했을 때, 갑과 계약을 했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 을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계약을 하지만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효력이 생기려거든. 지금 그거 배우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은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는데, 우리 시험은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어떤 짓을 할 수 있었냐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또 수익, 또 하나는 처분. 그렇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소유자는,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시죠? 한없이 타고만 다니냐? 기름도 좀 넣지? 그래서 사용, 수익 하려거든 사용, 수익을 수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수선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불러. 보존행위. 그리고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을 관리행위라고 하고, 팔아먹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관리행위도 할 수 있고, 토지를 처분할 수도 있지. 보관처 할 수 있다는 거야. 보관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갑이 그 토지를 대리인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을 하도록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기는 했는데, 분명히 대리권 줬어. 근데 을이 이 갑의 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를 해야 될지, 관리행위를 해야 될지, 처분행위를 해야 될지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나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매도해달라고 위임장을 주었다면,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분명한 경우와 그러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걸 관리행위라고 해요. 이용과 계량행위를 관리행위. 관리행위 중에 이용과 계량행위는 권리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게 처분행위는. 즉 뭔 얘기냐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리권 주기는 했는데, 이 을이 무슨 행위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권행위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관리행위 중에 관리행위가 이용행위, 계량행위예요. 그래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